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에서 18일 3일간 조사한 윤석열의 직무평가에서 잘한다는 응답 28%, 잘 못한다는 응답 64%로 나타났습니다. 30%도 안 되는 긍정평가를 가지고 국정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30% 정도는 강아지가 출마해도 그만큼 나오는 지지율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당 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4%, 국힘당이 36%, 그리고 정의당이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처럼 강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야당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준희의 당헌 80조 개정 결론을 뒤집은 이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오늘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비대위 의견과 같이 당헌 개정을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니 민주당이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담긴 했지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또다시 논란을 만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인사권은 이제 검찰이 쥐게 됐습니다. 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당이 있나 싶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인사권을 검찰에게 넘겨주고서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그게 규정입니까? 지들 스스로가 검찰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말하는 정당이 그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이 눈 시뻘개서 민주인사들을 잡아넣으려고 안달인데 그 아가리에 밥을 떠 먹여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 처리했던 정경심 교수처럼 이제 검찰이 맘만 먹으면 민주당 의원들 언제든지 기소가 될 텐데 대체 어쩌다고 이런 짓거리들을 벌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당헌 80조 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 게시판에는 4만 3천 명이 넘는 당원들이 청원을 벌이고 있는데 5만 명이 채워지기 전에 불이 나게 처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한편 김건희 논란 끊이질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김건희의 행보가 꼽히자 김건희는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어제 뉴스타파는 윤석열 취임 100일 동안 김건희가 최소 20건 정도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공공기록물에 여사님 주요 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 보고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경찰의 인력이 투입되고 의전을 받는 것을 어떻게 비공개 행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인 행보지요. 다만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취임식 당시 안정권이 초대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VVIP석에 초대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들 30명을 지난 취임식 때 김건희 추천으로 초대했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초청자 명단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아버려서 어떡합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민주당은 용산관저 공사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건희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면서 업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있는지 알려주고 입찰하도록 권유했는지 김건희가 아니라면 누가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기 바란다라고 김건희를 압박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시중에는 권력설 1위가 김건희고 2위는 한동훈, 3위는 윤석열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 없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의혹사항들은 모두 8가지 정도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강행한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에서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또 관저를 이전하는 데 따른
여러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이전되고 난 후에 청와대를 활용하는 계획은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하는 문제들을 모두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도대체 시공 자격이 의심되는 신생 소규모 업체가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느냐, 또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부부와 관계가 있는 지인의 자녀가 채용됐다는 점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테일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김건희의 지인들, 이전에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이렇게 사적인 활동 과정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채용이 된다거나 또는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심지어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돼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일 건진법사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건진법사 불러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지, 기업들에게 그 법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할 일이냐라고 꼬집으면서 현재 건진법사 의혹은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진이든 건진 할아버지든 누가 되었든 간에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전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모습 속에서는 충분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의원은 저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자, 또 다른 한편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에 4대강 사찰 문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었던 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 오늘 부산지법 형사 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은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전부 윤석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었던 김기춘도 대법원에서 무죄 추재 파기환송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의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오늘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이 있는 세종 정부청사를 압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주 난리들입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박형준 재판 결과는 대통령 기록물에서 어떤 증거가 나와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아주 그냥 일상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